이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최근에는 딥뉴럴 네트워크에서 항상 거의 쓰이는, 옛날 말로 하면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는 그런 것입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2015년에 제안된 것인데, Accelerating Deep Neural Training, 딥뉴럴 트레이닝을 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딥러닝의 속도를, 훈련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연구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예요. Reducing, 뭘 줄이느냐? Internal Covariance Shift, 뭐 이런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이 어려운 용어지만 이 용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이제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쓰는 그런 용어인 것 같은데, 뭐 저도 별로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자, 근데 이 코베리언스 시프트라는 그런 것은 이 머신러닝 개념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코베리언스 시프트라는 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지금 피처가 두 개가 있죠. 피처가 두 개가 있어서 이제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어떤 그런 부류가 있어요. 뭐 개, 고양이, 말, 뭐 또는 뭐 비행기, 새, 뭐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이제 그 특징 값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샘플들이 이렇게 공간상에 존재하죠. 특징 공간상. 이걸 특징 공간이라고 하죠. 피처 스페이스. 여기 지금 2차원이죠. 보통 이제 피처 스페이스는 2차원보다는 훨씬 많죠. 우리가 어떤 샘플들을 분류하기 위한 그런 특징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2차원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 픽셀이 하나의 피처다 그러면 뭐 500만 개, 뭐 이렇게 이상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떤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특징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크로 이제 음성을 녹음하는데 그 마이크마다 다 특성이 다르죠. 고급 마이크도 있고 싸구려 마이크도 있고, 어떤 마이크 특성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소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전기로 여러분의 음성을 녹음한다 그러면은 약간 여러분의 실제 목소리와 다른 그런 목소리가 들리죠. 근데 그 무전기로 말하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다 똑같이 변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 목소리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카메라도 뭐 좋은 카메라, 나쁜 카메라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질이 나쁜 그런 카메라로 찍으면은 같은 인물도 뭐 전체적으로 색깔이 변한다거나, 전체적으로 뭐 채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할 수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또 그 안에서 또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포하던 어떤 그런 그 패턴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센서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도 이게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 개, 고양이, 말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값이 여기서는 고양이가 이렇게 분포했는데, 예를 들어서 X축은 이런 값이고 Y축은 이런 값이었는데 이게 이만큼 변한 거죠. 모든 특징들이 다 같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멀라이즈를 하죠.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을 빼고 그거를 또 분산, 표준 편차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 전체, 이게 이렇게 있든 전체가 가운데로 오도록, 그리고 스케일이 좌우가 1이 되도록, 또는 이제 회전을 시키기도 하죠. 회전시키는 걸 이제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뭐 트레이닝이나 테스트 데이터,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 어떤 분야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문장을 가져올 때 이게 뭐 소설,
뭐 낭만적인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이언스, 뭐 기술 보고서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 문체들이 다르죠. 도메인이 다르다 그래요. 자, 수집한 데이터 또는 센서, 아까 얘기했지만 센서의 차이나 이런 센서나 차이나 혹은 주변 잡음, 주변이 막 시끄러운 데서 마이크를 녹음한 경우, 아니면은 아주 어두운 곳이나 너무 밝은 데서 사진을 찍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프트 됐죠. 이거를 이런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노멀라이즈를 한다.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 또는 모델 어댑테이션. 모델을 우리가 지금 원래 모델에서는 그 x 값이 이렇게 하고 y 값이 이렇게 될 때 이걸 고양이라고 익혔는데, 여기서는 그 값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거죠. 여러분 뭐 선형대수나 이런 데서 배웠던 평행 이동, 이런 모델 자체를 이렇게 평행 이동. 그러니까 데이터를 평행 이동하든지, 데이터를 이동해서 모델에 맞추든지, 아니면 모델을 이동해서 데이터를 맞추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멀라이즈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번 했던 얘기죠. 어떻게 해요? x를 평균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로 이거를 나눠주죠.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입력을 정교화 시켰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층이 쭉 이렇게 깊어지면은 여기서 어떤 살짝 뭐가 변하면 그 다음에 층은 영향을 받겠죠. 그 다음에 층 계속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살짝만 그게 변해도 여기서는 엄청나게 큰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씩 변하는 게 누적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정규화를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뭔가 이제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이디어는 그거죠. 각 층마다 정규화를 시키자.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이 어떤 층을 거쳐서 이제 여기 오는데, 요 데이터,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정규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정규화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정규화를 매 층마다 정규화를 시키는 거예요. 정규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정규화를 시키냐?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를 배치 단위로 하자. 배치라는 거는 그 한 번에 처리하는 데이터의 묶음이죠. 배치 단위로 정규화를 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또 정규화를 하는 또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뭐 시그모이드라든가 탄H 같은 경우에 요 0점 근처에서는 요 기울기가 1이고 여기까지 가면 세츄레이트 된다 그랬죠. 기울기가 0이 돼 버리죠. 세츄레이트. 여기서 0이 된다는 거는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학생이 여기는 1로 세츄레이트 되는데 왜 0이라고 했나요?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게 아니라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의미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0이 돼요. 그러니까 값이 커져서 이렇게 기울기가 0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웨이트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값들은 어느 층이든 간에 값들이 요 0 근처에 모여 있도록 또 정규화를 시켜주는 거,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해주면은 학습이 빨라지겠죠. 웨이트, 요 기울기가 1에 가깝게 되니까, 이렇게 값이 이런 쪽일 때는 기울기가 0에 가깝게 되는데 1에 가깝게 되니까 학습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배치 단위로 층마다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자. 배치 단위로 각 레어의 출력 값을 노멀라이즈 하자. 그럼 이제 인풋은 value of x over 미니 배치. 미니 배치라는 건 이제 여기 m개가 들어가죠. m개가 배치가 m개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아웃풋은 어쨌든 배치 노멀라이즈 된 결과인데, 일단 그 x들을 전부 합해서 m분의 1 하면은 이거는 평균이 되는 거죠. 배치 안에 있는
배치. 이 B라는 건 배치를 의미하는 거고, 뮤는 평균이죠. 배치 내에서의 평균. 이건 마찬가지로, 이건 분산이 되겠죠? 제곱한 것을 합해서, 나눴으니까 분산. 평균과 분산을 배치 내에서 계산을 해요. 층마다. 미니 배치 민, 미니 배치 베리언스,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정규화를 시켜주는 거죠. x에서 뮤를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요 입실론은 보통 이제, 이게, 이 값이 너무 작아지면, 이 값이 너무 커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실론을 보통 집어넣죠. 아주 작은 값을 넣어서 이게 값이 무한대가 되는 것을 방지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배치 내에서 모든 값들이 정규화가 돼요. 이제 그럼 앞에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스케일링과 시프트 파라미터를 추가, 감마와 베타를 추가한다.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자, 요렇게 이제 정규화된 값이 있죠. 정규화 됐는데, 여기다가 다시 어떤 값을 감마라는 거를 곱하고 또 베타라는 걸 더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정규화, 값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를 평균 근처로 오도록 정규화 시켰는데 이걸 다시 스케일링을 하고 다시 옮겨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열심히 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거죠.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하죠?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정규화를 했지만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 이거 정규화를 안 하는 게 더 사실은 좋은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정규화를 했더니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정규화된 거를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원래대로 해. 이건 뉴럴 네트워크가 알아서 해. 어떻게 알아서 해요?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로스 펑션, 로스를 줄이는 거죠. 에러를 줄이는 거니까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규화를 했는데 정규화를 해놓은 것이 로스를 줄이는데 별로 마땅치가 않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해. 그래서 자, 여기서 x를 x-뮤 한 것을 이제 시그마로 나눴으니까 여기 변한 거에다가 x 변한 거에다가 시그마를 곱해주고 다시 여기다가 요 뮤를 더해주면 이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변환에 역변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감마가 시그마가 되고 그 다음에 베타가 뮤 평균이 된다면 요거는 뭐예요? 아이덴티티 매핑으로 리커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로스를 우리가 목적은 로스를 줄이는 건데 정규화 시켰더니 로스가 안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원래대로 해.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 감마와 베타는 로스를 줄이도록 학습이 되는 거예요. 요 파라미터 투 비 런드, 그러니까 웨이트나 바이어스처럼 감마와 베타도 학습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이런 건 단순 계산이니까 학습될 게 없는 거죠. 그냥 정해진 수식인데 여기서 감마와 베타는 얘가 학습을 시켜요. 이 뉴럴 네트워크가 알아서 이제 옵티마이저가 학습을 시켜서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정리하면은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메인 아이디어는 리스케일, 입력의 액티베이션에 들어가기 전에 입력.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 탄H,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탄H나 뭐 시그모이드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인풋을 스케일링을 조절해서 네트워크를 이제 그 미니 배치 안에 있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어떤 분포를 가지게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분포라는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거는 정규분포죠. 정규분포. 우리가 원하는 건 가장 정규분포 0 근처에 모여 있고 분산도 딱 정해져 있는, 그러면은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하기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
물론 이제 정확하게 정규 분포가 되진 않죠. 원래 데이터가 그렇지 않다면. 근데 대부분의 데이터는 정규 분포에 가깝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을 갖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input이 too far into saturated portion.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데 input이 너무 요 0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saturate 되죠. 기울기가 0이 되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input이 input activation 펑션이 액티베이션 펑션의 탄H나 시그모이드 여기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옮겨준다는 거죠.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옮겨가지고 기울기가 1 근처에 있도록, 그래서 학습이 빨라지도록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킬링, 여기서 이제 멀어지면은 그레디언트를 킬링, 그레디언트가 0이 된다는 거죠. 0이 되고 트레이닝이 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용해 놓고 봤더니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러닝 레이트를 더 크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러닝 레이트이 이제 커지면은 이게 막 발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울기가 아주 작으면, 이렇게 작으면 러닝 레이트를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걸 적용하면은 러닝 레이트를 키워도 잘 동작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트레이닝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리고 초기 값에 디펜던트 하지 않다. 그러니까 초기 값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웨이트를 보통 작은 값으로 초기화하죠. 왜 그래요? 이 값들을 이렇게 0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웨이트 자체를 아주 작게 하죠. 그래야 출력이 너무 커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웨이트가 그렇게 적당하게 초기화되지 않더라도 이거를 0으로 모아주니까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화하는 거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죠? 초기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초반부부터 값들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기울기가 0에 가까워서 잘 학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웨이트 초기화를 0에 가깝게 해서 이 출력값이 0에 가깝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레귤러라이저는 뭐예요?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거죠.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드랍아웃의 그런 역할을 잘 대신해 주더라. 드랍아웃을 쓰지 않고 이걸 적용했더니 옛날에 드랍아웃을 쓰는 거 이상으로 성능이 좋아지더라 이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실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떤 데이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드랍아웃을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최근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거의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 쓰고, 드랍아웃도 또 많이 쓰고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걸 쓰는 게 좋은가 하는 거는 분야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걸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목적은 input of the activation, 액티베이션에 들어가기 직전 데이터를 이렇게 리스케일 해주는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언제 하느냐, 당연히 그 위치는 after the linear transformation. 우리가 보통 linear transformation, 그죠? fully connected라든가 CNN fully connected라든가 CNN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리니어라는 건 뭐예요? W에다가 X를 곱한 거죠. 플러스 바이어스. 요게 리니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원래 이제 액티베이션을 했는데, 탄H 같은 액티베이션을 했는데,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탄H 직전에 넣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리니어 계산한 다음에 그 값에 요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빼주고 나눠주고 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풀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구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거의 이제 지난번과 우리가 구현했던 것과 똑같은데, 리니어 다음에 배치를 넣어요. 그래서 그 컨볼루션 다음에 그 컨볼루션 된 것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죠. 배치놈도 이제 하나의 레이어처럼 여기 모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놈에서 필요한 거는 뭐예요? 피처의 수죠. 그 안에 노드가 몇 개 있느냐. 이 알고리즘에서 보면은 여기서 그 하나의 피처 개수, 입력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그 층에 있는 노드 수가 되겠죠? 피처의 개수를 가 있어야 이제 평균을 그런 걸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쭉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처음에 컨볼루션을 거친 결과를 배치놈을 하고 그걸 아웃풋하고 타네이츠를 거쳐서 풀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요 과정이 뭐예요? 요 과정이죠. 이렇게 컨볼루션의 리니어, 그 다음에 배치놈, 그 다음에 타네이치, 풀링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드랍아웃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우리가 드랍아웃 할 때도 트레이닝 할 때와 테스트 할 때 다른 상황이 있었죠. 드랍아웃에서는 트레이닝 할 때는 노드들을 일정한 확률로 없애버리고, 근데 테스트 할 때는 없애버릴 필요가 없죠. 어쨌든 테스트 할 때는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모든 노드들이 다 협심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마찬가지죠. 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할 때는 배치 단위로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빼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테스트할 때 어떤 새로운 입력이 들어와서 테스트할 때 그럼 하나가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평균과 분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평균과 분산은 어떤 걸 쓸까요? 이 배치라는 게 없죠. 테스트할 때는 그냥 하나하나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배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배치라는 개념은 트레이닝 할 때만 있는 거죠. 한꺼번에 트레이닝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 요거를 계산을 해놓고 나중에 테스트할 때 쓰면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와 테스트, 인퍼런스, 이거는 테스트랑 같은 말이죠. 테스트, 인퍼런스라는 거는 어떤 새로운 입력이 들어갔을 때 결과를 이제 내주는 게 인퍼런스, 테스트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그 메모라이즈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한다 그랬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또 있죠. 뭐 프리딕션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이 이런 용어들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는 건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어떤 뭐 기술 문서, 뭐 페이퍼, 논문 이런 걸 읽을 때는 이런 용어들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겠죠. 자,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델점 트레인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 모델한테 우리는 지금 트레이닝 중이다. 아니면은 모델점 이벨 이벨 또 나왔네요. 자, 이건 이벨도 같은 말이죠. 이벨은 뭐예요? 이것도 데이터가 결과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걸 계산한다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인퍼런스, 테스트, 프리딕션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용어들을 쓰겠죠. 자, 그래서 모델점 트레이닝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선언을 해주면은 얘가 이제 이 모델은 지금 내가 지금 학습에 사용되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습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뭐 드랍아웃도 학습 모드, 모델점 이벨 그러면은 드랍아웃도 이벨 모드. 그러면 확률이 0이 되죠. 모든 노드를 다 사용하도록. 그죠? 그래서 모델점 트레이닝은 모델에다가 트레이닝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는 미니 배치 단위로 이 스타티스틱스 평균과 요게 바로 스타티스틱스죠. 요 값을 계산한다. 미니 배치 단위로. 그래가지고 미니 배치가 이제 쭉 그 프로세스 이제 실행이 이제 이걸 처리할 때 이 민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커런트 미니 배치에 대해서 현재 미니 배치 안에서 이걸 계산하는데 그걸 계산하면서 또 뭘 계산해요? 러닝 에스티메이트 오브 민 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치마다 민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하면서 그것들을 전부 합쳐가지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걸 민과 이걸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장을 따로 해두겠죠. 저장을 따로 해둔 다음에 테스트할 때, 인퍼런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만든 그 에스티메이트가 프로즌. 그러니까 요게 이제 프로즌이라는 거는 고정된다는 거죠. 여기서 평균과 모든 데이터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딱 프로즌 고정시켜 놓고 그거를 노멀라이제이션 할 때 쓴다. 그죠? 새로운 x가 들어오면은 그걸 또 평균에서 빼고 요거를 나눠주는데 요 값들은 학습할 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해서 고정된 그런 값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되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봤습니다.